어려워요. 논리 함수 자체가. 그래서 끝날 때까지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얘는 이해가 안 되면 조금 풀기가 어려운 난이도고요. 일반적인 난이도보다는 예제도 너무 많고 활용적인 범위도 너무 많고 이제 경우의 수가 많아서 암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 if 함수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조건식의 답 1, 답 2를 적는 함수인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 단당형, 그러니까 if 하나짜리 보다는 안에 if를 조금 더 넣을 수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중첩 if라고 하는데 if를 여러 개 쓸 수 있어서 어렵고요. 이 조건식 자체가 단순할 수 있지만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 왜냐면 전부 다 이렇게 if 하나의 단독적인 함수보다는 if 안에 뭔가 함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어. 제가 이 함수나 뭐 레프트 함수나 라이트 함수 모르면 시험 못 친다고 그 하나로는 쉬운데 그 이유가 정말 많은 함수 안에 이런 함수들이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미도 함수라든지 레프트 함수라든지 이런 기초 함수가 내가 힘들다 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이 상위급 함수는 못 풀어요.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뭐 필기 끝났으니까 이제 실기 공부하셔야 되죠. 그죠? 자, 조금 더 적어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if 안에 이렇게 if가 더 들어가는 이런 조건 있죠.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if 안에 if는 몇 개까지 쓸 수 있냐면 예전에는 이제 뭐 64개라고 해서 이제 딱 개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 엑셀이 너무 발전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에 따라 컴퓨터가 좋으면 좋을수록 많이 들어가요. 무한대로 계속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100개든 200개든 메모리가 할당할 수 있을 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이 if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보통은 if가 좀 많이 나오면 한 뭐 3개 정도 섞이는 거, 뭐 더 많으면 4개, 그 이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 if 안에 if를 더 넣는 게 이제 뭐다, 중첩 if다. 요렇게 if 하나만 딸랑 써서 나오는 문제는 거의 나올 확률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자, 보시면 if 개수는 답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공식이에요. 공식은 나와 있는 공식은 없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걸 만든 공식이라서 예, 이거는 어떠한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구할이 이 조건에 만족을 합니다. 보통은 이 예외가 있긴 한데 이제 예외라기보다는 이 조건식에 따라 조금 달라서 사실은 보시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모르긴 몰라도 문제가 1이면 센터고 2이면 포드고 3이면 가드랍니다. 그럼 답이 이거 3개인 거죠. 지금 포드, 센터, 가드. 그죠? 그러면 답이 총 3개이기 때문에 얘가 3인 거죠. 빼기 1을 하면 어떻게 하죠? 여기 2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 문제는 if 함수가 2개가 안 들어가면 무조건 다 틀린다고 봅니다. if 하나만 써도 안 되고 if 3개 써도 안 되고 4개 써도 안 되고 무조건 2개로 해결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탈락하고 통과밖에 없죠. 답이 지금 문제가 if로 따지면 답이 2개이기 때문에 if는 1개다. 2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1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자, 혹시라도 이 조건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할은 이 조건에 맞다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있죠, 여기. 이 자리. 이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등호 들어가야 돼요. 등호. 등호 안 들어가면 다 틀린 답입니다. 등호.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공부 안 하시면 꽝이에요, 사실은. 공부 안 하시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다 이상하게 넣으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안 되시면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안 되면 이거라도 암기를 해서 여기 안에 집어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내일까지 가면 이제 4월 달인데 4월 달 가면 시간은 더 빨리 흐를 거거든요. 실기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오늘이 함수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이 등호라는 건 뭡니까? 이상, 이하, 미만, 초가 같다, 같지 않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2급의 한정입니다. 2급 한정. 반드시 이 말은 2급 시험에서만 통하는 거고 1급 시험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2급만 칠 거기 때문에 그냥 반드시 넣으시면 돼요. 자, 이상, 이하, 미만, 초가 같다, 같지 않다를 넣으시면 됩니다. 어디에? 여기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다 틀린 답입니다. 무조건 틀린 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안에 등호가 안 들어가는 문제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라고 붙인 거거든요. 근데 1급에는 아니에요. 있어요. 예품 있거든요. 있어요. 자, 그거는 우리는 1급이 안 하니까 더 이상 디테일하게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 문제 한번 보면 여기 보면은 문제의 답이 최상급, 상급, 자, 공백 해서 총 3개죠. 지금 총 3개예요. 답 1, 답 2, 답 3. 그렇기 때문에 if 개수는 답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3 빼기 1은 얼마? 2.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if가 2개가 들어가야 되는 답이에요. if 3개 써도 꽝이고요. 1개 써도 꽝이에요. 답은 나올 수 있어도 쓰면 다 틀린 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함수가 거의 다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함수를 대충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에 넣으면 안 되는 걸 넣어요. 헷갈리니까. 근데 또 답이 나와. 그래도 답으로 안 해준다는 거. 안 해줘요. 답은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넘어가거든요. 왜냐면 식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찍어야 식이 보이는데 단순히 답은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마지막쯤 되면 평가시험 같은 거 치는데 평가시험 친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자격증이랑 이런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기관에서 치는 거니까 치는 건데 보면 이때까지 답만 맞게 한 거죠. 아니 식이 다 틀린 거죠. 그런 분들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답은 나오는데 식이 틀리신 분들. 식 틀리면 답으로 다 안 해줍니다. 식도 맞고 답도 맞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함수 때문에 떨어져요. 구할이 함수입니다. 기능 때문에 선생님 저 기능이 부족해가지고 떨어졌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기능은 그냥 클릭이고 얘는 그냥 암기만 할 수 있으면 암기도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메뉴만 조금 알면. 근데 함수는 안 돼요. 그렇게까지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1번. 자, if 보시면은 이래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자, 주행거리가 6만원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면이래요. 그러면 이거니까 여기 and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and 함수가 여기 나와 있어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칸의 조건식 안에는 and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and.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자, 되셨으면은 if 누르시고 이렇게 됐을 때 최상급이죠. 자, 자, 문제 답이 하나 더 남았죠. 여기 세 번째 칸 if 또 and 얘가 10만 미만이고 그 다음에 보증. 자, 되셨으면은 if 찍으시고 상급. 자, 여기서 보시면 문제에 공백으로 나타내세요가 공백이라는 뜻이 이 빈 곳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백은 엑셀에서 공백은 쌍따표안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는 걸 우리가 공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공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빈 공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엑셀에서 쌍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는 거를 우리가 공백이라고 부릅니다. 엑셀에서. 자, 보시면 이제 if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자, 일단 자, 이거죠. 제가 적어드린 게. 자, 보시면 if 개수 이거죠. 단 마이너스 1이다. 이 두 개다. 그래 if 여기 두 개 들어갔죠. 일단 조건식 안에는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 있죠. 조건식 안에는 반드시 등호가 이렇게 들어갔죠. 이상 이하 미만 같다 같지 않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 하나 빠졌는데 두 번째 if 즉 if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어디 들어가느냐? 하나는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답 이 자리. 여기 지금 답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if 써놨죠.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건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답이고 답 1자리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답 2자리가 되는 거죠. 이 if가 답 2자리인데 요 답 2자리에 지금 if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 99%는 답 2자리에 if를 넣을 수 있어요. if 다른데 넣을 수 있어요. 어디에는 못 넣냐면 답 1은 못 넣습니다. 기본적으로 못 넣어요. 조건 시간에 if를 넣을 수 있어요. 이게 OR처럼 넣을 수 있긴 있는데 있어요. 뒤에 문제 뭐 하나 나오긴 나오는데 걔는 나올 확률이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는 2급형 문제에는 거의 100%가 답 이 자리에 if가 들어가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if가 조건 시간에 또 들어간다는 건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되셨으면 확인. 자, 포지션 해볼게요. 포지션 마찬가지죠. 어떻게 돼 있다? 센터 포드 가드로 되어 있고요. 센터 포드 가드로 되어 있고, 그러면 답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if 두 개 들어가야 되고,
네 번째 문자가 1이니까 이 미드 함수를 써가지고 네 번째 문자를 뽑으라는 얘기겠죠. 이 말의 뜻은. 자, 바로 풀게요. 이거는 if mid. 자, 되셨으면 if는 1이면 센터.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또 있죠. 요거 한 번만 짚고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요 미드 안에 있는 거는 텍스트 함수죠. 텍스트 함수예요. 보시면 미드 안에 있는 게 이거죠. 지금 관리 코드. 이 관리 코드는 뭐다? 문자죠. 그죠? 그래서 미드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숫자 1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문자 1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 1이랑 같냐고 물어줘야 돼요. 제가 첫날 얘기 드렸죠. 1이랑 문자 1이랑 숫자 1은 같지 않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게 문자 표시고 이게 숫자 표시잖아. 1번. 그죠? 1.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면 문자가 있어요. 그런데 문자 1이랑 숫자 1은 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관리 코드도 문자 1. 여기 있는 것도 문자 1. 얘가 같냐라고 물어야지 똑같은 대답이 나오겠죠. 그냥 여기 1 쓰시면 틀리다 나옵니다. 보세요. 폴스 나오죠. 틀렸다. 자, 이거 유념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if 하나 더 들어가야 되니까 어디에만 더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만 더 들어갈 수 있다 했어요. 이 자리에 센터 자리 못 들어온다 했어요. 아예 못 들어와요. 자, 이거 if 함수가 진짜 많이 어렵거든요. if 함수는 많이 연습을 안 하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장에서 다 어려워하는 함수의 공통적인 함수가 이 if 함수예요. 많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맞추긴 맞춰야 되고 맞춰야 되죠. 이거는 그냥 평범한 3개짜리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 거고 틀리기는 많이 틀리고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자, if mid 찍으시고 4,1이고 자, 되셨으면은 if고 두 번째 if가 2면 포드지 싶은데 자, 되셨으면 확인 됐고 여기죠. 3번 얘는 문제가 탈락 통과하기 때문에 if 하나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if 하나고 문제 보시면 계획서 작품성 평점 중 한 과목 한 항목이라도 70점 미만이면 탈락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또는이 있기 때문에 이 5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답은 탈락 통과예요. 그냥 그래서 if 하나예요. 자, if
5월. 자, 되셨으면 if 누르시고 통과 탈락이야. 탈락 통과. 탈락 통과. 자, 되셨으면 확인.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자, 얘가 이제 문제인데 얘는 보시면 자, 문제가 1이면 1등, 2등이면 2등, 3등이면 3등이래고 나머지 공백 표시하라고. 그러면 답이 1등, 2등, 3등 공백이니까 4개면 if가 3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 조금 특이한 문제입니다. 조건에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 답 1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유형이거든요, 지금. 조건 시간에 이상, 이하, 미만, 초과가 들어갈 수 있으면 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자 보세요. 보시면 또 웃긴 게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답이 엄청 달라지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얘 어려워요, 사실. 얘가 있어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라서 얘가 만약에 없다. 문제. 그렇더라고요. 문제가 두 가지 중에 유형 중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얘가 만약에 이제 시험지에서 없다. 그러면 얘는 if가 3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if에 답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3개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연산자 때문에 if는 1개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문제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자, 순위가 1등이면 1이면 1등이라잖아. 근데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순위가 3등보다 작은 애들을 묻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이 3등보다 작다는 건 순위가 뭡니까? 1, 2, 3등까지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랭크가 들어갔을 때. 이 랭크 쓰라고 적혀 있죠, 지금. 순위 구하는 함수 랭크가 들어갔을 때 이거 1등, 2등, 3등, 4등 구해주는 함수잖아. 이게 3등보다 작다라는 건 1등, 2등, 3등까지 내가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요게 조건이에요. 1등, 2등, 3등까지 뽑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 들어간다고?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순위가 여기에 보시면 이 문제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뭡니까? 여기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해가지고 순위가 이쪽 나올 거잖아요. 순위가 쭉 나오면 몇 등인지 모르겠지만 1, 3, 4, 5, 6 이렇게 나오면 상등보다 작다라는 건 여기서 3개만 만족하겠다라는 얘기잖아. 나머지는 안 만족하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답이 뭐 나와야 돼요? 1등보다 1, 2, 3등이면 1등,
2등, 3등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답을 한 칸밖에 못 적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답이 안 될 수 있죠. 답을 한 칸밖에 못 적잖아. 1등, 2등, 3등 이렇게 못 적어요. 1등만 적던지 2등만 적던지. 아까도 그랬잖아. 센터, 포드, 가드 따로따로 적을 수 있는 거지. 이걸 다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면 답이 뭐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랭크를 한 번 더 쓰면 돼요. 이렇게. 얘보다 작았을 경우에 랭크가 들어가면 뭡니까? 순위가 또 구해지는 거잖아. 답으로 순위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이거 문제 어려워요. 근데 그러면 여기가 순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위가 랭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 구간이 지금 2등이니까 여기는 3등보다 작다는 애예요. 여기 200지라는 애는. 그러면 답으로 뭘 한다고? 랭크를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다시 구간을 걸면 답으로 걸면 결국 2가 나오는 거죠. 맞으세요? 2가 나오는 거죠. 근데 등을 붙이래요. 등을 붙이라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순이랑 등이랑 붙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쓰란 이유가 이래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랭크를 못 써요. 얘를 못 써. 왜 못 써요? 등을 붙일 방법이 없잖아. 못 써요. 그래서 이거 못 해요. 이렇게 못 한다고. 그냥 if 다 단독으로 써야 돼요. if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야 돼요. 왜? 답 자체를 이렇게밖에 못 적잖아. 우리가 1등 이래밖에 못 적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2등 나오면은 2등, 여기가 3등 나오면 3등 이래밖에 못 적는 거지. 얘가 엔드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순위하고 등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유형이 두 개예요. 이렇게 나오는 유형도 있고 저렇게 유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작았을 경우에 여기에 랭크를 찍는다는 거. 그래서 답이 하나요. 아니면 뭐예요? 그냥 공백이잖아. 이렇게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랭크 등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요게 어려워요, 사실. 요 문제. 그 다음에 또 웃긴 게 얘는 보세요. 카트 경기 대회죠. 경기는 초가 빠른 사람이 1등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꼴찌잖아. 그리고 얘가 빨리 들어오는 애가 1등이죠. 그러면 작은 순서가 1등이 돼야 돼요. 큰 수가 아니고. 큰 수, 우리 이때까지 계속 큰 수만 구했잖아. 작은 수가 1등이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얘는 조금 어려운 택에 속해요. 얘가 있느냐. 그래서 나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는 if 3개 써가지고 구했는데 답을 해줘요? 안 해줘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선생님, 저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 해줘요? 답은요, 문제를 보시고 가장 이상적인 답말을 답으로 채택해줘요. 그러니까 함수를 막 복잡하게 써가지고 답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함수를 가지고 간단하게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쓰는 방법만 답으로 인정해주고 복잡하게 막 돌려가지고 하는 거는 인정 안 해줘요. OR을 하나 쓸 수 있는데 OR을 2개 썼다, 예를 들어서. 그럼 답을 안 해준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잘 판단하셔가지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if고요. 랭크 EQ. 작은 순서니까 여기 1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if 찍으시고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반드시 등호 들어가야 되니까 3 들어가야 되죠.
3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또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4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이것도 맞다 해주고 이것도 맞다 해줘요. 근데 저는 이상 이하 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초과 미만보다는 이상 이하 쓰는 거 좋아해서 그냥 이상 이하를 쓰는 건데, 나는 초과 미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작다 미만 쓰시고 4 적으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똑같다 맞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칸에 답을 뭘로 낸다고? 랭크 EQ 한 번 더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되셨으면 if고 여기에 뭐 붙여라? 등 붙여라. 등. 그죠? 여기에 등을 붙여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백이다. 이런 거죠. 확인. 1등, 2등, 3등 됐고, 여기. 자, 여기는 문제가 조금 쉽죠? if 하나 써라. 근데 이거 if 하나만 쓰는 건데, 이런 문제 특히 뭐 어렵지 않은데 막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 많아요. 사실은. 그죠? 답은 비만이고 표준이고 허약이랍니다. 그러면 답 if 두 개. 자, 바로 풀게요. 이거는 뭐 별거 없어요. 얘는 if 문제 보고 체중 빼기 갈로 열고 신장 마이너스 110, 얘가 6 이상이면 비만. 자, 또 if 세 번째 칸 찍으시고 if 그리고 체중 빼기 갈로 열고 신장 마이너스 110 B 이상이면 마이너스 5 이상이면 표준 허약.
자, 되셨으면은 확인. 이렇게죠. 근데 얘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헷갈려 하냐면 보시면 얘가 문제가 6 이상까지는 잘 맞추거든요, 보통.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힘들어요. 6 미만 5 이상이면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거 6을 써야 될지 5를 써야 될지 아니면 6 쓰고 5 써야 될지 억수로 많이 헷갈려요. 많이 봤어요, 그런 학생들.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 사람. 자, 보세요. 얘도 어떻게 이게 어떤 원리겠어요? 일단 6 이상이면 비만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값들이 D4하고 C4에 관련된 값들이 처음에 6 이상이냐고 물어요. 그럼 여기에 6 이상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 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만족하면 그냥 비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6 이상이 아니다. 그럼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 구간을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표준이 나오고 이거 끝나는 거거든요. 나머지 나머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답이 아닌 나머지를 다 허약으로 처리해주는 함수예요. 이 함수 자체가. 자, 그런데 이미 뭡니까? 6 이상이면 해서 여기에서 걸려버리면 비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6 미만이에요. 6 이상이 대부분 뭐예요? 이미 6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상은 전부 다 애가 비만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6 미만인 애들부터 비교를 하는 거잖아. 맞으세요? 우리가 문제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6 미만을 쓰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5 이상을 쓰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미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끝나면 뒤로 넘어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이상이면 결국 마이너스 5에서 6 미만까지를 거르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원리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